브랜드를 사람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우리가 사람도 어떤 조직이나 어떤 커뮤니티나 이 안에서 사실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브랜드도 사실은 이 커뮤니티 안에서 하나의 시민으로서 그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퍼스널리티, 인성을 보잖아요. 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유머가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브랜드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어떤 브랜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작은 브랜드들에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시장은 점점 세분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브랜드가 사람하고 똑같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라던 시절만 하더라도 누구를 존경해? 라고 하면은 우리가 위인전에서 읽은 사람들밖에 생각이 안 났었거든요. 즉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그건 굉장히 큰 범위의 형용사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에게 물어보면 좋아하는 사람, 되고 싶은 사람의 분야가 굉장히 좁아요. 나는 노래 중에서도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가 그게 바로 이제 시대가 다양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면 소비 시장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큰 거, 맛있는 거, 제일 잘 팔리는 거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굉장히 환경 친화적인 것,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 맛있는 것 중에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자신만의 형용사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태까지는 큰 브랜드들이 가졌던 형용사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지배하는, 가장 뛰어난, 가장 혁신적인 이런 얘기들을 해왔다면 작은 브랜드들은 그 방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좁은 분야에서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책 제일 앞에 나오는 그 사례가 뭐냐면 인도에 있는 타라북스라는 책 회사예요. 출판사인데 그 회사는 책을 주문해서 받아보는 데까지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 책을 만드는 소재들도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그리고 그 회사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지만은 아직도 조직을 굉장히 작게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인터뷰 기사들을 보면, 이 타라북스의 그 창업자는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작은 브랜드들은 자신만의 목소리, 내가 무엇이 돼야 되겠다. 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다. 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빠른 성장의 시대는 끝났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한참 성장하던 정말 한강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던 시절에는요. 그때는 정부가 도와주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었었고 또 시장에서도 브랜드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굉장히 큰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자꾸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예전의 브랜드들을 답습하는데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뭘 하면 돈을 벌지? 라는 생각을 해서 브랜드를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것을 만드는 재주가 없더라도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이 시장에 무엇을 내가 만들어서 팔면 몇 퍼센트의 소비자들이 이것을 구매할 것이고 그렇다면 얼마 만에 내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장을 해갈 것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 요인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빠른 성장 이 가능하지 않은 시대이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을 내가 뭔가 작전을 짜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는 어떤 방법을 권하냐 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이 해야 하는 일, 이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서 내가 잘 하다 보면 내 생각에 동의하는 소비자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계속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즉 소비자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죠. 그 보상이 저한테는 결국 매출이고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빠르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내 생각에 동의해서 나를 키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책에 나온 사례 중에 그 올버즈라는 신발 브랜드가 있어요. 그 팀 브라운이라는 그 뉴질랜드 축구 선수 출신 사업가가 만든 브랜드인데 이 사람은 그랬대요. 자신이 운동선수 생활할 때 그 인조 가죽으로 만든 위에다 크게 로고가 붙은 이런 신발을 신는 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사람들이 신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천연 재료로 만든 그런 신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 올버즈를 알고 있거나 신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로고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저도 신는데요. 근데 사실 이 신발이 그렇게 썩 그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가벼운 천연 재료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신발을 신으면은 발가락 모양이 밖에서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비가 오는 날 신으면 조금 난감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브랜드들이 하는 것처럼 무슨 뭐 테니스와 축구와 골프와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죠.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은 브랜드가 성장해야 되는 그 방법이 이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매출이라는 보상을 돌려주죠. 그럼 그 다음에 저는 또다시 그걸 더 깊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을 조금 더 많이 늘려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작은 브랜드들이 이제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사업이 되고 뭔가 사람들이 내 걸 좋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내가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잠시 잊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키울 수 있지? 라는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게 잘 될 것 같죠. 근데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미 그 시장은 큰 브랜드들이 선점하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큰 브랜드는 예를 들자면 100이라는 자원을 갖고 있어요. 마케팅을 할 수 있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데 작은 브랜드들은 아무리 성장을 하더라도 뭐 자리에 한 10 정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너무나 이치가 자명하잖아요. 속도가 시속 200km로 달리는 자동차하고 시속 20km로 달리는 자전거하고 내가 그렇게 빨리 달린다고 과연 그걸 추월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브랜드들은 본인들이 시작했을 때 내가 이것을 왜 했는가, 또 나의 그 핵심적인 DNA는 무엇인가, 이걸 잊지 말고요. 조금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외연을 확장시키면서 나의 DNA를 조금 더 깊게 만드는 일,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패하는 작은 브랜드들은 여기서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실패 사례들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알게 된 그 성공한 작은 브랜드 중에 하나가 그 헬리녹스라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저는 근데 사실 캠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그냥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면서 되게 멋있다. 브랜드 이름도 들어보니까 이게 약간 뭐 북유럽에서 온 브랜드인가? 디자인도 아주 좋고. 근데 제가 이 책을 쓰는 과정 속에서 이 브랜드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나라 브랜드였던 거예요. 그 모 기업이 이제 그 동아 알루미늄이라는 회사였는데 텐트에 폴대를 만드는 회사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벼우면서도 그 강도가 좋은 알루미늄을 만드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드님 되시는 분이 그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가볍고 강력한 그 캠핑용 의자를 만들었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아마 체어원이라는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헬리녹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가장 큰 캠핑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치만 이 체어원이라는 하나의 그 제품을 가지고요. 세계에서 모든 캠퍼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캠핑용 의자 브랜드가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큰 브랜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제일 갖고 싶은 의자 하면 헬리녹스의 체오1을 이야기하고요. 또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브랜드들의 그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그 경영진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서 제발 헬리녹스를 자기 브랜드에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 보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DNA를 잊지 않고 그 분야에 집중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로는 세계 최고가 아니지만 영향력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실패한 브랜드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실패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일 안타까운 브랜드 중에 하나가 그 한경희 생활과학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꽤 오래전에 그 스팀 청소기를 만들어서 세상을 놀라게 했던 브랜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브랜드를 만드셨던 분의 이름을 따서 브랜드도 만들었고요. 근데 그분이 일하는 그 주부로서 가장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청소였고, 그래서 그 청소를 가장 조금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스팀이라는 어떤 하나의 매개체를 생각을 해서 스팀 청소기를 만들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죠. 그 다음에 스팀 다리미까지는 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는 커졌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스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좀 다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 쓰는 각종 그런 작은 가전제품들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잘못된 그 순환고리로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조금 더 그 스팀이라는 자신의 그 DNA에 집중했더라면 어쩌면 한경희 생활과학이 지금 영국의 다이슨 같은 그런 회사가 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큰 브랜드가 해왔던 것처럼 그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큰 브랜드는 자신이 예전에 이제 우리가 마케팅을 배울 때 보면 포지셔닝이라는 말들을 쓰거든요. 내 제품을 또 내 서비스를 무엇이라고 규정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내가 광고를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그 컨셉트를 전달하고 소비자가 그걸 좋아하면 내 브랜드를 사주는 이런 과정이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메시지를 만드는 방법 또 그 이전 단계에서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서 만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내가 이렇게 매력적인 메시지를 만들어서 던지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건 옛날의 방법인 거고 그게 아니라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있지?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같이 소통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 SNS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광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이지 절대로 내가 연단 위에 서서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광장은 우리가 모두가 평등하게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즐기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에 그 글로시에라는 화장품이 있어요. 이 화장품 시장은 정말로 여기는 레드오션 중에서도 최고의 레드오션이잖아요. 근데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주목을 받았던 그런 브랜드인데 글로시에는 이 글로시에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자신을 알렸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글로시에를 만든 창업자는요, 처음에는 화장품을 만들기 전에 Into the Gloss라는 그 자신의 블로그를 운영을 했어요. 이 창업자가 그 패션 잡지의 어시스턴트였는데 자신이 만나게 되는 그런 유명한 그 셀러브리티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떤 화장품을 어떻게 쓰고 있나 이게 되게 궁금했대요. 그래서 회사의 허락을 받고 그 사람들 이제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 따로 인터뷰를 해서 유명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화장품을 쓰고 있지? 라는 이제 그런 그 블로그를 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유명한 셀럽들도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뭐 바셀린 같은 걸 쓰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어떤 건 솔직한 얘기들에 매료된 그런 그 젊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Z 시대 소비자들이 거기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의견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하다 보니까 이 창업자가 그래? 그럼 이 사람들을 위한 화장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기초 화장품 4종류인가 가지고 아마 그걸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도 이 사람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정도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는데 자신이 만든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들과 같이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글로시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로 그 꾸며진 상업적인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없어요. 물론 그 안에 인플루언서들도 등장하고 뭐 이렇지만은 다 대부분이 자발적이고 그리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우리가 화장품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미인들이나 모델들이나 이런 사람들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인스타그램에서 소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아마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글로시의 매장을 가보면 그렇대요.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소비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막 반갑게 맞아주고 옆에 붙어서 뭐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소비자들이 그 안에서 자기네 제품들을 같이 경험하고 뭐 이러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 그러다가 이제 무언가 필요한 것 같으면 그 옆에 가서 혹시 내가 뭘 도와줄 게 있느냐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내가 뭘 사고 싶다 그러면 아이패드를 켜가지고 거기서 주문을 넣어주면 다 구경하고 나갈 때 이제 가방에 넣어서 준다고 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까 이제 그 블로그,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지금 매장, 이 얘기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소비자를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 내가 공략해야 되는 누군가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은 쪽에 서서 브랜드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브랜드가 마케팅, 광고 또는 뭐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활동들을 할 때에도 내가 이 사람을 공략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얼마만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같은 소비자들을 만나서 그와 한 곳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같이 브랜드를 만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BTS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온 것은 그들과 같은 방향의 암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는 작은 브랜드들이 꼭 배웠으면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가 제 책을 읽고 저한테 그 카톡을 보내왔어요. 이 책에 흐르고 있는 키워드 하나는 진정성이네요. 라고 이렇게 그 카톡을 메시지를 보내오셨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하나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진정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저는 화두가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진정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연 내가 뭔가를 브랜드를 만들어서 돈을 버는데 거기에 진정성이라는 과연 화두가 어떻게 결부될 것인가 궁금하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제 3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또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일단 그걸 저는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데 그 일을 내가 남과 다른 방법으로 또는 남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니면 여태까지 없던 특별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도 저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작은 브랜드를 시작하신 분들이 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번째예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당 또는 카페 뭐 이런 데서 다 좋아서 시작하시죠. 그러다가 고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과 크게 다른 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뭐 식당을 하나만 예로 들더라도 야, 우리 무엇을 먹으러 왜 그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만들 만한 특별한 방법, 다른 방법, 새로운 방법이 있는가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해서 한 결과가 소비자에게 또는 사회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는가를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무슨 어떤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냥 내가 만든 제품이나 내가 만든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도움이 되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커뮤니티에 어떠한 도움이라도 되는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브랜드가 성장의 선순환 고리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